부모님의 손때 묻은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시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평생 알지 못했던 진실이 담긴 편지였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어머니의 유품에서 찾아낸 30년 전 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편지 속에는 대부분의 자식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의 숨겨진 희생이 담겨 있었죠. 오늘은 그 진실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부모님께 다 못한 말들이 있으시죠? 이제는 여쭤볼 수도 없는 질문들이 남아있으실 겁니다. 한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하다가 낯선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어머니가 쓴 편지가 들어있었죠. 편지를 읽는 순간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어머니의 선택이 사실은 최고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 진실을 대부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드릴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후회가 남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보지 못한 것들이 마음에 걸리죠. 어느 날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남편에게 쓴 편지였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녀는 평생 품었던 원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겁니다. 이런 진실은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혹시 이런 비밀을 품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버텨온 세월의 무게를 아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한 딸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는 30년 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것이었죠. 편지 속에는 딸을 위해 포기한 것들, 참아낸 고통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제야 딸은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우리 대부분이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의 희생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마음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까? 분명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식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때로 평생 숨겨진 채로 남죠. 한 여성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30년 묵은 편지를 찾아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가 평생 감춰왔던 아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녀는 그제야 알았어요. 왜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아무 말 없이 견뎌냈는지를요. 이런 진실을 알고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져 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위로가 될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란 봉투가 나왔거든요.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죠. 그날은 제가 대학 입학을 포기한 날이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쓴 것이었어요. 하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였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딸의 미래를 빼앗아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어머니는 편지에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진아가 서울대 합격증을 받았어요. 하지만 등록금이 없어요. 사채업자가 매일 찾아오고 있거든요. 당신 사업빚이 3천만 원이나 남았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었죠. 진아야,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대학은 나중에 가면 안 될까? 저는 화를 냈었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을 망치고 싶은 거야?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게 기억나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여보, 진아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했거든요. 차라리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당신 사업 실패 때문에 딸 인생이 무너진다는 걸 알면 진아가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손에 든 편지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날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를 원망할 거야.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을 나갔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공장 일을 시작하셨어요. 밤낮으로 일하시더니 3개월 만에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예요. 한동안 무리하셨나 봅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무리했는지를요.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미소를 지으셨죠. 진아야, 엄마는 괜찮아. 넌 걱정하지 마. 편지의 다음 내용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저는 3개월 안에 등록금을 마련할 거예요.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딸아이가 아빠를 원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어머니가 새벽 4시에 나가셨던 이유, 밤 11시에 들어오셨던 이유, 항상 피곤해하셨던 이유가 전부 저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여보, 진아가 저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제가 나쁜 엄마가 되는 게 당신이 나쁜 아빠가 되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 딸만큼은 아빠를 사랑하면서 자라야 하니까요. 저는 괜찮으니 당신은 건강하세요.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죠.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울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진실은 몰랐죠.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죠. 진아야, 그 얘기는 하지 말자.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빠, 30년 전 사채 빚이 있었어요? 그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저는 편지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아야,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3개월 동안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일했단다. 결국 등록금을 다 모으셨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으셨어. 전화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대학 포기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하지만 내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어. 엄마는 내가 편하게 결정했다고 믿게 하고 싶어 하셨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죠. 내 엄마가 그러셨어. 진아가 평생 미안해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엄마를 원망하고 살라고 하셨단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의 원망을 받아주신 거였습니다.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요.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거죠. 다음 날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엄마, 용서해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손으로 어루만졌어요. 김순자, 1945년부터 2018년까지 73년의 삶 중 마지막 30년은 저를 위한 거짓말로 채워졌던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죠. 1993년 3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진아가 합격했다. 너무 기쁘다.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다. 남편 빚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밤새 고민했다. 어머니의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다음 날 일기를 읽었습니다. 공장 일을 시작했다. 하루 15시간 일하면 3개월에 3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한다. 몸은 힘들지만 진아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죠. 한 달 후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진아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진아가 아빠를 원망하는 것보다 나를 미워하는 게 낫다. 2개월째 일기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다. 허리도 아프다. 하지만 이제 200만 원을 모았다. 한 달만 더 버티면 된다. 진아야, 엄마가 꼭 해낼게. 어머니의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일기는 쓰러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드디어 300만 원을 모았다. 내일 진아 통장에 넣어줄 거다. 장학금 받았다고 거짓말할 생각이다. 진아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어머니는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가셨죠. 저는 그때 어머니께 차갑게 대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는데 이제 와서 병원비까지 쓰라고. 어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어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잔인한 말들을 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셨을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죠.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5시 차가운 공장 안에서 기계를 돌리고 계셨죠. 손에는 피가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꿈속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아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단다. 엄마를 용서해 줄래?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꿈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갯니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어머니가 공장에 가시던 시간이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죠.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어 있었을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두신 반찬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5년 전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들이었죠. 저는 그것들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 반찬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걸요. 미역국을 끓이셨던 날도, 김치를 담그셨던 날도, 전을 부치셨던 날도 전부 저를 생각하시며 하신 거였죠. 반찬통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었어요. 짜고 시고 달고 쓴맛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눈물이 그릇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이제야 먹어봐요. 미안해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았어요. 진아야, 많이 먹어. 엄마가 또 해줄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어요.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봄날이에요. 바람이 불면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이웃집 김할머니셨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죠. 진아야, 내 엄마에 대해 할 말이 있구나. 우리 집에 한번 와주겠니? 다음 날 김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진아야, 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0년 전 그때 내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울더구나. 진아 대학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하면서 말이야. 내가 돈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거절하시더라.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어.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는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셨어.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지. 내가 몸이 안 좋으실 텐데 쉬셔야죠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아가 대학 못 가면 제 인생이 끝나요.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딸 마음이 아픈 건 못 참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죠. 내 엄마가 말리셨어. 진아가 미안해하며 살까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렸어요. 전신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폭발했어요. 그날 밤 또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죠. 진아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너만 생각하고 살았어. 그게 엄마의 행복이었단다. 편지 뒷면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어요. 만약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된다면 그건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진아야, 엄마를 용서해 줄래?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요. 방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이 바뀌었어요.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일하셨던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이 아직 그대로 있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났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진아 씨 아니세요? 순자 씨 딸. 저는 놀라서 물었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아저씨가 쓸쓸히 웃으셨어요. 어머니가 매일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아저씨가 안쪽으로 안내하셨어요. 여기가 어머니 작업대였어요. 늘 이 자리에서 일하셨죠. 낡은 기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때가 묻은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순자 씨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셨죠. 아픈데도 나오셨고요. 아저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까지도 여기 계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시다가 쓰러지셨다고 들었죠. 의자에 손을 얹었어요.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목이 메었죠. 아저씨가 서랍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순자 씨가 남기신 물건들이에요. 가져가세요. 서랍 안에는 작업용 장갑과 수첩, 그리고 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 진아 서울대 합격. 2023년 3월. 장갑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부분이 다 닳아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아저씨. 잘 간직할게요. 공장을 나와 어머니가 다니시던 길을 걸었어요. 새벽 4시에 혼자 이 어두운 길을 걸으셨을 어머니를 상상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쉬지 않고 걸으셨겠죠.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기다리시던 곳이에요. 30년 전 이 벤치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면 저의 차가운 얼굴을 봐야 했던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엄마가 쓰러지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죠. 진아야, 그 얘기는 하기 싫구나.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아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는 병원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일하셨어. 의사가 말렸는데도 말이야. 왜요? 이미 등록금은 다 모으셨잖아요. 제가 물었죠.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병원비 때문이었어. 자기 치료비를 스스로 벌고 싶어 하셨거든. 나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하셨지.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요? 아버지의 대답이 들렸어요. 그래, 4년 동안 계속 일하셨어. 내 학비며 생활비며 전부 혼자 버셨단다. 나는 그때 재기하느라 바빴고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럼 제가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일하셨어. 내가 결혼 자금 모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하셨거든. 엄마는 죽는 날까지 일하셨단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저를 위해 일하신 거였습니다.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죠. 그런데 저는 뭘 했나요? 어머니를 원망하고 무시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 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옷장 맨 위 선반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통장들이 가득했죠. 통장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통장은 1993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었죠. 입금 내역을 보니 매달 50만 원씩 들어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1997년에 만들어졌어요. 진아 결혼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것도 매달 3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은 진아 노후자금이었어요. 통장 잔액을 모두 합치니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죠. 한 푼 한 푼이 전부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돈을 모으신 거였습니다.
통장 맨 뒤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글씨였죠. 진아야, 이 돈은 전부 내 거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란다. 행복하겠어. 엄마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사랑한다. 쪽지를 읽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어머니는 당신 앞으로 된 통장은 단 한 개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전부 제 이름이었죠.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으신 거예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려고요. 하지만 직원이 말했어요. 이 통장은 해지할 수 없어요. 명의인이 직접 와야 하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사망 신고서를 보여줬죠.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다른 상속인은 없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이미 포기각서를 쓰셨어요. 절차를 마치고 돈을 찾았습니다.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어머니의 30년이 이 숫자로 환산된 거였죠. 손에 든 통장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은행을 나와 어머니 산소로 갔어요. 엄마, 이 돈 어떻게 써야 할까요? 무덤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아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엄마는 그것만 바랐단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엄마, 저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진수였어요. 누나, 엄마 기일이 다음 주잖아. 같이 갈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그래, 같이 가자. 동생아,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다음 주 진수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편지와 통장을 보여줬어요. 진수가 놀라서 물었죠. 누나, 이게 뭐야? 저는 30년 전 이야기를 전부 해줬습니다. 진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누나.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셨는지. 우리는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어. 우리는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수야, 이 돈으로 엄마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 제가 말했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일인데? 저는 생각해둔 계획을 말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 엄마 이름으로. 30년 전 엄마처럼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돕는 거야. 진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누나.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우리는 그날 바로 장학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이름 김순자 장학재단이었죠.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머니를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동네 슈퍼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순자 씨는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항상 웃으면서 사셨죠. 하지만 표정을 자세히 보면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한 번은 내가 물어봤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힘들지 않아요. 딸 생각하면 힘이 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순자 씨 손을 봤는데 상처투성이었어요. 공장 일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 수 있었죠.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버티셨죠. 그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흔적을 더 찾았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어요. 어머니가 치료받으셨던 곳이었죠.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진아 씨 맞죠? 순자 어머님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우리 딸은 착해요.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라고 늘 말씀하셨죠.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였어요. 바빠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만나기 싫어서 안 온 거였죠. 명절에도 생신에도 피했었습니다. 전화도 자주 안 받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진아 씨 걱정만 하셨어요. 내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죠.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그 말씀만 하셨어요. 간호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출장 중이었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진아야, 엄마가 위독하시다. 빨리 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아빠,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내일 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마리 진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였어.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나갔었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죄책감에 짓눌려서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지옥 같았죠. 그 후 5년 동안 산소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편지를 읽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이 완료됐어요. 첫 장학생을 선발하는 날이었습니다. 20명의 학생이 모였죠. 모두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김순자 장학생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이 장학금은 30년 전 한 어머니가 딸을 위해 모은 돈으로 만들어졌어요.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셨죠. 하루 15시간씩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로요. 그 딸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를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제 볼을 눈물이 타고 흘렀어요.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 장학금 소중히 쓸게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남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전할게요. 분명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엄마, 오늘 첫 장학생을 선발했어요. 20명이나 돼요. 모두 엄마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엄마가 평생 보여주신 게 바로 진짜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늦었지만 배우겠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주신 사랑을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그날 이후 매년 장학생을 선발했어요. 지금까지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그 학생들 중 많은 아이들이 졸업 후 다시 재단에 기부를 하더군요. 김순자 할머니께 보답하고 싶어요. 한 졸업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의 희망이 된 거였죠. 어머니는 죽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는 재단 사무실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진을 걸어 놓았습니다. 사진 아래에 글을 새겼죠. 사랑은 희생이다. 김순자 1945-2018. 학생들이 사무실에 오면 어머니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같거든요. 어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벌써 수백 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느껴져요. 진아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한 문장이 전부였어요. 어머니의 30년, 제 인생 전체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거였죠. 사랑, 그것이 어머니가 제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산소에 왔어요. 무덤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요. 그리고 엄마를 닮아가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요. 엄마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그게 엄마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엄마?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이 편지는 이제 저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편지, 30년을 기다린 진실이 담긴 편지였죠. 엄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돌아보니 무덤 위에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비가 날아올랐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어머니가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잘 가, 엄마.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장학생 신청서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50명이나 되더군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엄마, 올해도 바쁘겠어요. 엄마의 사랑을 나눠줘야 하니까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어머니가 함께 걷고 계신 것만 같았죠. 집에 도착해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가장 소중한 곳에 보관하려고요. 언젠가 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편지를 보여줄 겁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알려주려고요. 그리고 가르쳐 줄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요.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요.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 산소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그래, 엄마가 좋아하셨겠구나. 아빠도 이번 주말에 같이 가요. 엄마한테 할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말했죠.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자. 나도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미소 지으며 응원해주고 계실까요? 엄마 잘 자요. 내일도 엄마를 생각하며 살게요. 평생 그럴 거예요.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진실이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사랑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니까요. 편지 속 마지막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진아야,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영원히요. 여러분, 여기까지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되죠.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진심이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